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정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 필독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표적인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사실 많이 하는 질문이죠. 대체 고전이 뭐기에 왜 만날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이 책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좋은 고전을 한 권 제대로 읽어두면 나중에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허서 쓰레기 책 100권 정도는 정말 단 한 줄도 펼쳐보지 않아도 그냥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류를 알면 아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이치죠. 예를 들어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철학서로는 거의 인류 최초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힐링을 얘기한 역사상 최초의 인문 철학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명한 말이 있죠. 방대한 서양 철학의 역사는 사실상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고 지구상의 모든 수신서는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에 불과하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서나 행복, 힐링을 다루고 있는 에세이의 내용들 전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다 한 얘기들이에요. 그걸 부분 이리 뜯고 저리 뜯어가면서 조금씩 더 확대 해석하고 분량을 늘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판 자기계발서와 에세이들이에요. 원래 책이라는 게 이 부분의 진실을 다룰 수밖에 없다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들은 이 부분이어도 너무 부분만 건드리고 있는 건 문제죠. 정말 이건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건데, 고전을 많이 읽어두면 많이 읽어둘수록 이 최신서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소위 우려먹기 식으로 쓴 책들인지 새삼 느끼게 돼요. 고전이 말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서 말해주는 새 책들? 그런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이미 고전에서 했던 내용의 재탕들이에요. 그냥 고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그저 그게 신기해 보이고 마냥 새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진즉에 제대로 공부해둔 사람은 나중에 한 달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등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진보하고 최근래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 세련된 담론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재력이나 연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속칭 독서력에도 미리 고전을 잘 공부해뒀냐 아니냐에 따라 거대한 학습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삶의 질의 차이까지 결정되는 거고요.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대 철학자들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원래 대부분 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단행본이 아니에요. 대개 다 토막글입니다. 그걸 후대 사람들이 수집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는 거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사설학교에서 강의용으로 쓸 원고들을 나중에 아들 니코마코스가 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뚱맞지만 이 책 제목에 니코마코스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의 형태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향락적인 생활, 정치적인 생활, 관조적인 생활. 향락적인 생활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삶이죠. 식욕, 성욕과 같이 본능에 충실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일단 이건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러한 향락과 쾌락에만 빠지는 건 가장 저급하고 가장 인간답지 못한 생활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적인 생활은 명예나 명성을 쌓는 데 집중하는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유는 이 명예, 명성이라는 것이 자족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실제로 이 다른 사람들이 쥐어줄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가치라는 거죠. 이건 사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메시지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 그리고 인정 욕구를 따르는 삶. 이건 심해질 경우 요즘 유행하는 개념으로 자존감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이라는 건 나로 시작해서 나로 귀결될 수 있는 거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의 가치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맡기는 일은 행이 아니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간결하기는 하지만 이 경제적인 부를 쌓는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수단이 될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으므로 애당초 돈은 행복을 논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버는 게 삶의 목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허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셈인 거죠. 애당초 수단에 불과할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식보다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행복한 삶이란 이 세 번째의 생활 형태, 관조적인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관조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직역하자면 비추어 본다는 거죠. 사물이나 현상, 즉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나 의의를 가지는지 스스로 한번 이성적으로 고찰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관조적인 삶은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고찰한 대로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개념, 덕과 중용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조적인 삶이 곧 덕을 실현하는 삶이라고 봤어요. 그럼 덕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 즉 가장 좋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관조는 덕, 덕은 선, 선은 행복이라는 일련의 논리 구조가 성립되죠. 그럼 중용은 대체 또 뭐냐? 중용은 이 관조, 덕, 선, 행복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거죠.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이성을 꼽았죠. 이성의 가장 큰 장점이자 역할이 뭔가요? 물론 진리를 탐구하고 이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것도 이성의 기능이긴 하지만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강조하고 있는 이성의 힘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차원적이고도 형이하학적인 본능들, 바로 이 본능을 인지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성이 인간 고유의 덕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적인 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동물적인 본능을 조절하고 속칭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옳은 것 등을 추구하려면 대체 뭐가 좋고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옳은 건지 일단 머리로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좋고 바람직하고 옳은 것 등을 우리 대가리로 알게 되면 그것 자체로 바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추가 사항이 몇 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이 지적인 덕 말고 또 하나의 덕을 요구합니다. 바로 행동하고 실천할 줄 아는 덕입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도덕적인 덕이라고 지칭해요. 좋고 바람직하고 옳은 것을 이 대가리로만 알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야 진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역시 또 체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지속하여 반복함으로써 완전히 습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식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상태,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 인간다운 탁월성이 정점을 이루는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또 인간은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덕적인 덕을 권장하고 유지시키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까지도 살짝 언급합니다. 도덕적인 덕을 권장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나 국가 시스템,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박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제로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대충 결론이 나오죠. 덕은 이성뿐만이 아니라 실행력까지 포함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1차원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이 동물적 본능을 인식하고 그걸 실제로 조율하는 데까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탁월성을 최고조로 발휘해야 하는 영역, 즉 선을 달성한 사람이기도 한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본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또한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당대의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든가 관념론적인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특히 자기 스승이기도 했던 이 플라톤과 많이 대비되는 측면이죠. 플라톤이 다소 이상적인 주장들을 많이 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주장들을 많이 했죠. 행복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쾌락, 감각적인 쾌락 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정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 그건 역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과욕을 부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나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소할 정도로 쾌락을 근절한다거나 명예로움에 대한 욕심이 전무한 것 또한 인간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잘 관조하면서 자신이 쾌락이나 명예를 내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을 해하지 않을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취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판하고 검토하기,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검토한 대로 반드시 행동하고 실천하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덕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내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 상태로 이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이지 않은 것 모두를 욕망하고 실현하는 상태.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했던 중흥의 진짜 의미입니다.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어떠신가요? 실제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들 여기저기서 군데군데 뭔가 짜깁기 하듯이 봤던 내용들이 전부 한데 모여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실까요? 쾌락에 빠지지 말라,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 자존감을 세워라,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하라, 일회성 실천에 그치지 말고 습관화하고 체화하라, 과욕은 금물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라. 이게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핵심이자 요체들이죠. 시중에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들은 결국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중에 아주 일부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껏 존재한 모든 수신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류작이다 라는 잠언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던 그 신경과학책 이 도파민형 인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다만 책 도파민형 인간은 우리가 왜 중용을 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로서 이 호르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특이점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특별히 소개해드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저번 독서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책을 보고 싶은데 그걸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서 고르고 싶다면 차라리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처럼 의학이나 생물학, 뇌과학 아니면 신경과학 측면에서 분석한 과학서적을 보세요.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인문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은 이미 온갖 고전 필독서들에서 다 논의가 끝난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21세기에 발간되는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고전 필독서에서 논의된 것들이 왜 타당한 교훈인 건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최신의 현대서적에서 취해야 할 컨텐츠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요즘 시대에 인문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서까지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강의의 결론은 결국 자기계발서를 꼭 한 권 봐야 한다면 역사상 이 분야의 최초이자 곧 끝판왕격인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